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캐나다에 가 계시죠? 그렇죠.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가셨는데 가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잘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세계인들의 네. 관심을 가졌었는데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외국 정상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또한 그 G7에 계신 분들은 계속 앞으로 재임 기간 중에 몇 번 만나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안면 트는 것으로 또 큰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으로 정상국가가 됐습니다. 라는 것만 알려드려도 상당한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각국 정상들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글쎄요. 정상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인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해서 네. 내일 일본 총리랑 정상회담을 계속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저 나라는 민주주의할 자격이 없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이러면은 아마 업적으로라도 초청 안 했겠죠. 예. 그래서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취임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첫 외교 무대 나가신 거죠? 역대 대통령하고 그렇죠. 비교해 봐도요. 12일 만에 나가셨죠. 예. 아, 떨리진 않을까요? 워낙 근데 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외국도 많이 나가셔가지고 외국 네. 나가서 외국 분들을 만나는 거 그거는 떨리지 않으실 거고 워낙 네. 꼼꼼하고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즐기실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말 나는 일하고 정말 너무나 일하고 싶어 막 이런 게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절실하게 준비하면 좋은 성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개된 사진 중에 이제 환행 리셉션에 참가하셨던 김혜경 여사 사진 한복 입으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혜경 여사도 첫발 아닙니까 이게 외교전? 그렇죠. 조용한 내조를 시작했다. 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풀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남살스럽기도 하고 네. 좀 아부성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섰다. 기사 중에. 네, 그런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예쁘던데요, 딱 봐도. 그럼요, 잘 우리 한복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복 입고 외국 분들하고 만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줄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우리 이거 지난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건희 씨 외국 나가면은 그런 포토 정말 주인공 사진처럼 막 적어가지고 그런 기사 쓰잖아요. 맞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런 거는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게 세일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걸 가지러 거기를 갔을까요? 이게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랑 관세 협정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익 그리고 일본과는 군사적인 협력, 한미일 동맹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 G7 국가들에게 우리 알려주고 다음번에 가서 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 삼는 거지 지금 처음 나가가지고 1박 3일이잖아요. 짧아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진짜로 시행이 됐으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겠냐고요. 예. 만나도 주지 않고 뭐 눈길도 주지도 않고 그런 G7 내에 초청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청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외교적인 성과를 얻은 거뒀다.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욕심이나 막 정말 성과를 내고 가야지. 내가 막 주한미군 주둔군 협상 이거 내가 대폭 낮춰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안면만 잘 트시면 좋은 관계 맺고 오시면 예. 다음번부터 협상 잘 될 겁니다. 예. 뭐 문화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는 것이었거든요. 원래는 내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뭐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과는 재임 기간 중에 몇 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긴밀하게 동맹국가로서 상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서로 두 분이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있다. 그다음 귀국해야 된다라고 본인 SNS에 밝혔으니까 예. 뭐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그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냐 이제 이런 것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나오겠죠.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아직은. 네. 예. 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오르내렸죠. 네. 어제 지규현 재판부의 보수 결정. 과연 네. 어떤 어떤 내용이냐. 또 근데 본인은 정작 그걸 거부한 의사를 표했고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26일이면은 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거주 제한, 뭐 누구를 만나고 연락하고 통화하고 막 이런 제한이 없어요. 예. 근데 보석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거주지 제한 있죠. 외국 나갈 때 허락 맡아야죠. 사건 관련자들하고 전화 통화나 만나거나 SNS상이나 문자 주고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측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김용원 전 장관 측으로서는 못 받아들이겠죠. 나는 뭐 한 열흘 정도만 버티면 자유롭게 나는 구속에서 풀려나는 건데 내가 왜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사람 만나는 거 제한이 있으면서 내가 왜 풀려나야 돼?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본인들은 명분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부하들은 지금 구속당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냐.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냥 대외적인 멘트 같고 예. 나는 열흘만 버티면 자유로운 몸이 된다. 예.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규현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이거는 괜찮습니까? 아니 그거는 오히려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네. 그 자유로운 활동을 묶어두기 위한. 방지한다라는 차원에서 네. 오히려 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안일 수가 있겠죠. 구속 연장. 아니 그냥 예.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다른 건 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같은 건으로는 구속연장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곧 가동되니까 거기서 아마 다른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그래서 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뭐 활동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특검에서는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 지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7월 초부터서야 본격적으로 특검이 조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직은 그냥 특검 인원도 구성이 되지도 않았고 사무실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네. 여러 준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7월 초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사이는 일단 자유로운 몸이 될 것 같고 26일부터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우려는. 그러니까요. 예. 특검이 제대로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화폰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총장에는 원래는 비화폰 지급이 없는 거라면서요. 안 줬죠. 네, 그런데 왜 줘요? 심 총장에게 이제 처음으로 지급이 된 건데,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뭡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검찰총장이 민정수석과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지시도 받고 보고도 하고 한 거 아니야?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증거인멸이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근데 뭐 본인들은 여러 가지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 민정수석하고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정책이라면 비아폰으로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 휴대폰이나 업무폰으로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낫죠. 증거를 남겨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무정 검찰총장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명태균 수사 때도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비아폰으로 통화하는 것,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이죠? 검찰총장이 저렇게 뭐 민정수석하고 대통령실에 민정수석하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일을 갖고 통화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냐, 예.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뭐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지만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 추종하지 않으면서 추상같이 엄격한 잣대로 권력을 견제하고 잘못있다면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눈치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잘못된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예상하셨어요? 예상했죠. 친윤계인데. 생각했고, 네. 친윤들이 추대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냥 송원석 의원이 처음에는 좀 아유 난 안 할래라고 했는데 그냥 설득해가지고 친윤 주류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과반수 넘는 득표 60표로 예. 1차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친윤 주류 세력,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 친윤 주류 세력이 밀었고 그 경북의 김천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특히.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 아니야? 막 이런 비판 받고 있는데 당 원내대표가 또 영남 사람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표차도 큰 차이예요. 그렇죠.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한 30여 표. 예. 그리고 이현승 의원은 부산 지역과 뭐 친분 있는 의원들 뭐 지지를 받았는데 한 16표. 그러니까 야 당은 확실히 친윤 주류 세력 영남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겠구나. 예. 그게 좀 읽혀지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쇄신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수도권 민심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논리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5대 혁신안을 내놨는데 네. 아니 몰라 그건 몰라 쳐버리고 그냥 좋은 얘기 같아. 그냥 우리 혁신위에서 다룰게.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잖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영남의 당의 주류 세력들과는 다른 메시지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예. 자신들 입맛에 맞는 혁신위원장을 내세워서 당의 변화와 혁신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 그러한 생각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말에 끝이 나잖아요. 네. 예, 그럼 당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갈 방향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 연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6월 30일 날 끝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분간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예.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을 한꺼번에 송원석 의원이 하게 되겠죠. 예.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새롭게 꾸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9월 이전 정기국회 때 열릴지 안 열릴지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앞으로의 향배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대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는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선을 그을 안 그은 건지 사람도 있죠. 일단 겉으로는 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선을 그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하면 네. 윤석열 부부가 얼마나 해괴망측한 불법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거의 네. 매일매일 브리핑이 나올 텐데 그걸 옹호하고 있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옹호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비판도 안 하고 그냥 뭉갤 것 같아요. 애써 언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친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친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친윤이라고 부르지 말고 당 네. 주류냐 비주류냐 이렇게 분류해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딱지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다. 예. 본인들 스스로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50%까지 좀 반영하자. 이렇게 할지 예. 뭔 소리야. 지금 우리 당의 분란 갈등은 없어야 돼. 당이 단합하는 게 중요해.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나가자. 8대2 고수. 이렇게 되면은 참 당의 미래는 암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룰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처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도체제가 변경될 거냐 아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떨어진 사람은 이 지도체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단 지도체제로 자 당대표 최고위원 다 한꺼번에 뽑아. 1등이 당대표, 2등이 수석 최고위원, 3등이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뽑자. 그렇게 룰 개정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도 나오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나경원, 김기현 이렇게 당의 중진 그룹들이 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한꺼번에 그래서- 나오면 무슨 자리라도 하나씩 다 얻겠군요. 그렇죠. 집단 지도체제 바뀌면 그러니까 룰 개정하고 지도체제 변경이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네.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주류 또 친윤 쪽에서 이준석 의원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도 있습니까? 안 바래요. 아니죠. 안 바래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뭐 누가 뭐 그냥 익명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 원론적인 얘기죠. 자 이제 우리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려면 네. 야당은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데 당 주류들이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김용태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네. 이준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가볼게요. 8월 2일에 당대표 뽑기로 날짜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작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했고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네. 저 이재명 대통령이 기혹하시면 당대표 출마 선언할게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대표에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2파전이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많은 다. 분들은 네. 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 하면서 후보를 또 대통령을 잘 알고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명심이 박찬대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네.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속칭 민주당 지지자들인 개딸의 강력한 응원도 받고 있고 예. 또한 본인도 여러 가지로 친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거는 가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명 다 이제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색깔이 얼마나 다를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집권 초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얼마나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당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추천제가 어제 마감이 됐는데 7만 4천여 건이 접수가 됐고 이 정도면 호응이 좋은 거죠? 그럼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적 호응을 받은 것은 네. 앞으로 이제 인재를 구할 때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그냥 조롱하려고 추천한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좀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예. 그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번에 했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을 하면 하나의 훌륭한 인재 구하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선하는데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 예. 그러니까 진영보다는 우리 편보다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실용주의거든요. 아무리 내 편이라도 일 못하면은 일을 안 맡기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분야의 정말 전문가인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은 잘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랑 좀 이념적으로 다른 것 같아. 우리 진영 사람이 아니잖아. 그거는 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서 유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데려다 쓰면 좋은 거죠. 장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능력 있는 뭐 추천할 만한 분 누구 있으십니까? 제가 추천하면요. 이게 될 사람도 안 돼서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이렇게 3대 특검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조사가 진행이 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계속 소환 조사 받게 될 거예요. 예. 그 특검을 하시는 분들이 역사적인 사명 의식을 갖고 어떤 감정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으시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제대로 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법률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좀 낱낱이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예. 김건희 씨가 오늘 입원을 해서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생명에 위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병원에 있으면은 뭐 입원실로 찾아가 조사할 수도 있고 퇴원하면은 또 소환 조사할 수 있겠죠. 아직 특검이 발족하기까지는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